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화곡이 40분인 걸 항상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122페이지까지) 했죠? 네. 자, 등기 완료 후의 절차인데, 우리가 이제 등기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나면 이제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 거고, 두 번째가 등기 완료 통지,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요거 지난 시간 안 했죠? 그 7절까지 했었죠? 네. 그 다음에 과세자료.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2페이지 보시면 01번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이 등기 완료의 통지. 그 다음에 밑에 3번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4번이 과세자료.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중요도는 순서대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시험용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고 다 낸 거고 이제 작년에 이제 여기까지 냈고요. 작년에 요거 냈는데 두 번째 냈어요. 예. 이제 3번까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고 4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개사 시험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는 이거는 이제 권리증 주는 거예요. 우리 등기 끝나면 권리증이 나온다. 등기 권리증.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 권리증을 뭐라 불렀죠? 등기 필증. 옛날에 등기 필증이 권리증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뭐에 해당한다?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권리자한테. 새 권리자. 새로운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는 게 뭐고? 등기필 정보 주는 거고, 요거는 사실의 통지예요. 사실의 통지.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용어가 등기 완료 통지. 요거는 새로운 권리자. 자, 법에서는 명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등기되는 사람, 명의인한테도 통지해주고, 신청. 요 사람하고 요 사람 다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등기된 사람한테 네 이름으로 등기됐다라고 알려주고, 또 신청한 사람한테는 네가 신청한 거 다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등기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게 지금 용어를 정리 안 해두면 헷갈려요. 다 통지죠? 다 통지 그런다고.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데 이거는 무슨 통지? 소유권 변경 사실.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변경됐다라고 통지해 주는 건데 이건 대장소관청. 시군구청에다가 대장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다가 너네 대장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라고 알려주는 거. 어디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요거는 과세자니까 세무서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세무서에. 너네 과세할 거 있으면 과세하라고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게 과세자료 송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122페이지에 자,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는 자,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통지한다. 등기 권리자에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는 새로운 권리자를 말해요. 그래서 등기가 끝나도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지 않는 등기라면 통지하지 않겠죠. 그렇죠.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왼쪽에 기입 등기들이에요. 보존, 설정, 이전,
가등기도 만들어줍니다. 가등기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권리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일반적인 변경 경정 등에는 작성을 안 해요. 일반적인 변경 경정은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세금을 증액한다, 기간을 연장한다 이런 변경 등기는 사람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등기는 작성을 안 해. 말소 등기도 그냥 없앤 거니까 작성을 안 해. 근데 변경 경정 중에서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은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칸으로 가시면 이런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등기일지라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이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거. 자, 요 등기인데도 작성을 안 하는 게 있다고. 누가 새로 나오는데도.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데도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요 사람이 신청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요 사람이 관공서일 때. 자, 그래서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여기에 대위, 직권 보존,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등기법에서 매년 나오는 거죠. 아주 특수한 절차들이기 때문에 등기법 문제는 뭐 단골도 아니에요. 매년 나오죠. 매년. 자, 대위 등기 한번 볼게요. 우리 채권자 대위. 거기 나오죠? 기억, 채권자 대위 등기. 자, 채권자가 대위에서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채권자 대위 그러면은 갑, 을, 병 이렇게 나오죠.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병한테 팔았는데 을이 등기를 안 해가고 있더라. 그러면 을의 채권자 병이 채무자 을이 해야 될 등기를 대위할 수 있다. 그럼 누구 앞으로 등기하는 거죠? 을 앞으로. 신청은 병이 한 거잖아요. 채권자가 대신 신청한 거잖아요. 그럼 등기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인데 신청은 을이 아니라 병이 있죠. 그럼 요 을 앞으로 등기가 대위에서 됐으면 등기필 정보를 을한테 안 줘요. 아예 작성하지를 않는다고. 왜? 누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그 등기된 사람, 요 사람, 명인이, 요 사람, 새로 등기된 요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등기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그게 3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무슨 등기야? 대위 등기. 대위 등기는 안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 원래 만들어요? 보존 등기 하면은 소유자 새로 나왔으니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했대. 직권. 그럼 이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작성하지 않아요.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럼 뭐가 떠오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면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긴 거. 매도인도 소송 걸 수 있다. 매도인도 받아가라고. 등기 팔아고 인수하라고. 소송 걸 수 있죠. 그래서 이기면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겼어. 그럼 이겼으니까 승소했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권리자. 등기 의무자여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도인이 혼자 등기 줄 수 있다.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해줘요. 그럼 등기된 사람은 누구고? 매수인이잖아요. 내 신청은 매도인이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수인이 신청한 것이 아니니까 이 등기는 작성해주질 않습니다. 안 준다고. 매수인한테 등기 표정을 작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조, 절차를. 그 다음에 이 관공서는요.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줘봤자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등기필 정보는 요 중문은 이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요 사람이 등기해 줄 때 자기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내는 거죠. 등기권리증 받았다가 나중에 써먹냐고. 자, 일반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수인이 새로운 권리자예요? 매매했어. 그럼 매수인이 새로운 권리자니까 매수인한테 등기하고 나서 뭘 줘? 등기 권리증을 주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권리증 받았다가 나중에 팔고 할 때 자기가 권리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는 거잖아요. 그럼 써먹으라고 주는 거라고. 네가 권리자라고 하는 증이다. 나중에 네 권리 증명할 때 이거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관공서가 권리자가 됐어. 그럼 관공서가 나중에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관공서한테는 권리증 내라고 안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관공서가 당사자일 때는 등기소에서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관공서는 뭘 낼 일이 없어. 등기 권리증을 낼 일이 없으니까 관공서한테는 권리증을 안 준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새로 등기된 사람이 누구일 때? 관공서일 때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대위 등기, 직권 보존 등기, 승소한 등기 의무자, 관공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가 답이 될 수 있죠. 오지선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잘 냅니다. 예, 잘 내고.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등기는 원래 안 만들어져. 이때 관공서 촉탁 등기라고 할 말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앞에 있다는 얘기인데, 관공서 촉탁 등기라도 관공서가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경우에는 작성해 줘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관공서 지문에 관공서 촉탁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밑줄 친 거. 관공서 촉탁 등기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 앞으로 할 때? 관공서 앞으로 할 때 등기필 정보 안 준다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공서 촉탁하는데 관공서가 자기 앞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줘야죠. 이해되십니까? 대표적인 게 경매 등기예요. 우리가 경매로 팔리면 뭐라고 하죠? 매각. 공매로 팔리면. 공매 처분. 공매로 팔리면 용어가 공매 처분. 경매로 팔리면 용어가 매각. 그럼 공매 처분이나 매각이 됐어요. 그럼 무슨 등기를 할까요? 그럼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각 됐어요. 지금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법원 경매 얘기하는 거죠? 법원 경매. 그럼 법원에서 경매 진행해서 매각됐다고. 그럼 낙찰자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법원에서 촉탁해서 되잖아요. 그럼 촉탁해서 등기가 됐어. 낙찰자 앞으로 등기해줬다고? 그럼 등기소에서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냐고? 만들어줘야지. 촉탁이지만 이것은 법원이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매수인, 낙찰자를 위해서 촉탁해 준 거잖아요. 그럼 낙찰자한테 권리증 줘야 된다고. 그래서 권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오른쪽에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 이건 그냥 끝났습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한테 둘 다 알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자한테도 알려주고, 신청한 사람한테도 알려줘요. 요 등기 완료 통지에서, 자, 역시 문제도 여기서도 요걸로 지문으로 내는 거예요. 자, 채권자 대위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 완료 통지해요? 대위 등기. 채권자 대위 등기했어. 등기 완료 통지하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든다고. 요거를 권리증을 안 주는 거지, 요거는 준다고. 등기가 끝났습니다 하고 통지를 해준다. 등기 완료 통지. 누구한테 해준다고요? 새로운 권리자. 그럼 누가 새로운 권리자죠? 대위 등기에서. 아까 갑, 을, 병 놓고 생각하시라고요. 을 앞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을한테 통지해줘? 을한테 통지해준다고. 지금 무슨 통지 얘기하고 있어요? 등기 완료 통지. 이건 안 주는데, 등기필 정보는 안 주는데, 등기 완료, 등기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준다고? 그럼 채무자한테 등기 완료 통지한다? 채무자한테 등기 완료 통지해줘. 누구니까? 새로운 권리자니까.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통지한다? 누가 신청한 거예요? 채권자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자, 등기된 채무자한테도 통지해주고, 신청한 채권자 다 통지해주는 거예요. 자, 직권 보존 등기 했어요. 보존 등기를 직권을 했다고. 등기 완료 통지해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있죠? 이 사람이 있죠? 보존 등기를 직권을 했다고. 그럼 등기된 사람이 있냐고. 보존 등기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존 등기 된 그 사람한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신청인은 없죠? 지금 직권을 했으니까 신청인은 없지만 이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지금 이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지 등기 완료 통지는 여기에 해당하면 주는 겁니다.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어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럼 이제 빨리 이제 머릿속에서 딱 상황이 딱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겼다 딱 떠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누가 앞으로 등기했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예, 그럼 등기 끝나면 매도인에게 통지해요. 왜? 신청한 사람이니까. 매수인에게 통지해요. 예, 등기 된 사람이니까. 예,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자, 관공서 촉탁 등기가 됐어요. 자, 등기 완료 통지해요. 한다고. 이 사람이니까. 관공서한테 권리증 안 준다고. 등기필 정보를 안 주는 거지. 등기 완료 통지는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는 누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관공서가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해달라고 하는 관공서한테 니네가 촉탁한 거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관공서 촉탁 등기는 등기필 정보는 관공서한테 안 줘도 등기 끝났다고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거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쉬워. 요거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무엇에 관한 등기? 소유권. 그래서 밑에 4개가 나오는데 소유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도 통제해주고 이전도 통제해주고 말소도 통제해주고 변경도 통제해주고 하여튼 무슨 말 붙으면 소유권, 그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건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장에 나오는 권리는 소유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단 주의하실 거, 종국 등기가 아닌 예비 등기는 통제하지 않아요. 결론이 난 것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이 난 게 종국 등기고 결론 나기 전에 미리 하는 게 예비 등기잖아요. 그 예비 등기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아직 통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과세자료 송부. 이거는 양도세 등 물을 거 있으면 물으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했을 때 송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가등기도 포함한다는 거. 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거. 세무서에다가 알려줄 때는 가등기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등기 해줬을 때요. 가등기를 해줬을 때 양도세를 내요, 안 내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곡에서 내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등기 할 때요. 매도인이 양도세를 물어요, 안 물어요? 가등기. 물을 수도 있다 그랬지. 물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양도세는 뭐 하면 무는 거죠? 양도하면 차익이 있으면 무는 거잖아요. 그럼 가등기 할 때 양도한 거 아니에요?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세법상으로는. 민법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안 된 거죠. 민법상으로는 소유권 이전 안 되지만 세법적으로는 실질주의라고. 세법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 그래서 우리 등기는 민법은 형식주의라서 민법은 누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정해주는 거고 세법은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세금을 걷는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규율 대상이 전혀 달라. 그래서 법원칙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는 형식주의였죠. 아무리 잔금 치렀어도 등기 안 하면 등기를 안 하고 잔금만 치른 상태야. 그럼 민법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안 됐다라는 얘기는 누구 사이에? 매도인하고 매수인 너네 둘 사이에서는 등기까지 해야 넘어간다 이 얘기하는 거고 세법에서는 등기 안 해도 잔금만 치러서도 넘어간 것으로 치냐고. 잔금만 치러도 취득세 이런 거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실질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많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법별로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민법하고 세법은 원래 다른 대상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민법에서는 가등기 할 때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뭐까지 해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 이전되는 거잖아요. 물론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보는 거잖아요. 이건 민법 얘기하는 거고 세법에서는 가등기만 해줬어도 실질적으로 처분했다라고 보면 양도세를 물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 민법적 사고로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큰일 나요. 가등기만 해주면 양도세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물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가등기를 어디서 해요? 등기소에서 했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 알려줘요.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 얘네들 이거 가등기 했는데 혹시 너네가 봐서 양도세 물을 수 있으면 물으라고 알려준다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모두 포함한다. 가등기도 포함한다. 그래서 한번 일제히 조사할 때들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또 한번 가등기 쫙 조사했었어요. 그래서 쫙 물렸어요. 네, 자, 어쨌든 가등기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등기 완료 후의 절차였고요. 124페이지 보시면 이게 뭡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고요. 125페이지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그러니까 124페이지가 이거예요. 이거 이름이 뭐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죠. 주의하실 거,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와야 통지해 주는 거죠. 권리증이니까. 이거는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여튼 등기되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인데 말소 등기했다고 알려준 거죠. 등기 완료 통지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등기 목적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죠. 말소 권리증은 없잖아요. 근데 등기 끝났다고, 말소 등기 끝났다고 알려는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등기 완료 통지고요. 자,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125페이지 이게 뭐예요? 125페이지 그 종이 이름이 뭐예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그럼 125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라고. 두 개를 같이. 그럼 여기 보시면은 공통적인 게 요거죠. 공통적인 게 이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한테는 권리증도 주고 등기 완료 통지도 한다고. 그럼 요 사람은 두 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등기 완료 통지도 받고 등기필 정보도 두 개를 받는데 종이는 한 장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름이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위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요거예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등기 완료 통지 내용이고요. 밑에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등기필 정보.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인데 암호로 되어 있는 거죠. 암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련번호 12개하고 비밀번호 50개가 있어요. 요 등기 권리증에 해당하는 암호를 등기필 정보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김갑동한테 준 거죠. 위에 박스 안에 보시면 김갑동 무슨 등기하고 나서 밑에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서 매매해서 그죠? 그럼 김갑동한테 이 권리증을 줬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등기 완료 통지 내용이고요. 그럼 김갑동이 나중에 처분하고 할 때 이 암호에 해당하는 일련번호하고 비밀번호 50개 중에서 하나를 적어서 내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내면 이게 전자등기 시스템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들어온 제도예요. 그럼 이 번호, 등기필 정보를 대면 등기소에서 이걸 입력해서 맞으면 통과되는 거라고. 이것으로서 이 사람이 권리자인지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등기필 정보였습니다. 자, 되셨고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우리가 등기는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등기법에서는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 표제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하고 을구. 그래서 갑구, 을구. 갑구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요. 원래 등기의 목적은 권리에 관한 공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고, 이게 원래 본래 등기의 개념, 등기의 역할이고, 이 표시에 관한 등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표시를 말해요, 지금? 부동산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표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건, 부동산 표시는 어디다가 쓴다? 표제비에다가 쓰잖아요. 이 표제비에다가 쓰는 내용은 대장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시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래서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고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두 개가 만들어질 때 기준이 되는 게 권리에 관한 내용은 등기부가 기준이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내용은 대장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하는데 이것도 쓰냐고. 등기부에다가 이것도 쓰냐고.
권리를 공시하는 게 원래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권리만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표시도 쓰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의 표시는 어디 있는 걸 쓰는 거냐고. 대장에 있는 걸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를 공시하는 거죠.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이런 물건이라고 공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대장에 권리도 써요? 대장은 물건 표시를 공시하는 건데 그렇다고 물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자도 나오냐고. 대장에도 소유자 나오잖아요. 그럼 대장에다 쓰는 소유자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갖다 쓰는 거라고. 양자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등기부 표집에다 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 대장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다 그럼 대장부터 바뀌고 등기부가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바뀌었으면 빨리 해라. 그래서 신청 의무가 있다. 한 달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안 해도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는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들은 공동 신청 없어요. 단독 신청. 그 다음에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요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쭉쭉쭉 나온 얘기들이 권리에 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기등기라는 게 없다. 표제부는 주등기만 있어요. 부기등기하는 이유가 뭐죠? 순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권리의 순위 유지. 근데 표제부는 권리 얘기할 일이 없으니까 부기등기라는 거 없다. 그래서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다. 그 다음에 접수번호가 없다. 접수번호도 권리 순위 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 일자만 쓰지 접수번호는 안 쓴다.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라는 거 없다. 가등기를 왜 해요? 권리 순위를 보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가등기 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추정력 없다. 추정력이 무슨 추정력이죠? 권리 추정력이죠. 등기를 보고 등기부를 보고 뭘 추정해요? 권리를 추정하잖아요. 그래서 추정력이라는 권리에 관한 등기만 추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여기까지 다 기출문제. 또 있죠, 기출문제. 무효등기 유용 안 되죠? 무효인 등기를 또 써먹을 수도 있나? 무효인 등기를 말소 안 하고 있다가 또 써먹는 걸 뭐래요? 무효등기의 유용.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만? 갑구나 을고 권리에 관한 등기만 유용할 수 있지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쭉쭉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땡. 표제부 등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135페이지. 자, 표시 등기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이제 둘로 나눕니다.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자, 소유권 등기는 한 4문제에서 5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최초의 등기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소유권 보존.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의 등기고, 특징은 등기 원인을 안 쓴다. 첫째, 둘째 줄.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을 기록하지 않고. 보존 등기를 공동 신청할 일이 없어요. 단독 신청. 이때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누가 신청하죠? 소유자가 할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하는 건데, 이때 절차법상으로는 등기법상 표현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보존 등기 해주세요. 자, 우리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권리 증명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면 매수인은 새로 등기될 사람이니까 내가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 증명해요? 뭐? 계약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자,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등기소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계약한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냐고요. 매매계약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인은 소유권을 주는 사람이죠. 그럼 매도인은 지금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진짜 매매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는 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 의무자가 종전의 권리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증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증 내는 거라고. 예,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보존 등기라고. 최초의 등기라고. 그렇죠? 예, 그럼 계약서 이런 거. 권리증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래도 내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보존 등기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소유자 맞아? 라고 등기소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예요. 증명해야 보존 등기 해준다 이 말이라고. 예, 그래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 판결, 수용, 그다음에 시장 등의 확인서. 그래서 먼저 틀을 먼저 딱 잡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존 등기할 때 대장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나라는 대장하고 등기부 중에서 뭐부터 만든다?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존 등기할 때 표제부 만들어요? 보존 등기할 때 뭐 표제부도 만들고 갑구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표제부에다가 뭘 쓰는데? 부동산 표시를 써야 되는데 아까 어디에 있는 것 갖다 쓴다 해서 대장이 있는 걸 대장이 있어야 그걸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장이 없으면 보존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신규 등록 후 보존 등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장을 먼저 만들 때 소유자 써요? 대장을 먼저 만들고 등기 만든다 했잖아요. 그럼 대장 처음 만들 때 소유자 쓰냐고? 소유자 쓰는데 그 소유자 쓰는 것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등록한다? 대장소관청에서 먼저 대장에다 소유자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에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등기부 만들 때, 그럼 보존 등기를 하려면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대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대장의 소유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됐으면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요 2, 3, 4번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대장이 안 나와도.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할 때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대장으로 증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대장에 안 나와도 자기가 대장의 소유자로 안 나와도 소유자일 수 있나? 내가 진짜 소유자인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소유자로 대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장이 안 나와도 자기가 소유자인 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장이 안 나와도 무엇으로?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말이 들리세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용.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다 생략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대장에 안 나와도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 대장에 안 나와도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글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장에 안 나와도 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시장 등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시장 등은 특별자치소유자 시군구청장을 말하는데 요거는 건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지금 1, 2, 3, 4 지금 보고 계셨나? 네. 그래서 뒷장 가시면 4번에 뒷장에 양가로 4번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앞에 어디 안 나와도 대장에 안 나와도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라고. 예. 근데 요거는 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 등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이게 토지인지 건물인지 구분하셔야 돼. 예, 토지하고 건물하고 약간 다르다고. 예, 가장 기본적인 게 토지는 국가가 관리해요. 토지는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 건물은 지자체,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거라고. 관리 주체가 달라요. 네,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리하는 게 뭐라고요?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래서 시장이 토지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거라고. 토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니까?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 등의 확인서 가지고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건물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 얘기가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가 있는데 원칙적인 것부터 이제 가시면 이제 135페이지 보시면 자, 보존 등기부터 보시면 자, 대장 여기서 이제 첫째 조건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야 돼. 최초의 소유자. 양가로 1번 읽고 있는 건데요. 찾으셨나요?
공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에서 중간에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위에 중간에 공이 보존등기 신청인 양가로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의 어떻게 된다? 최초의 소유자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라 등록된 자. 네,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자, 누구의 포괄 승계인이야? 최초의 소유자. 최초의 소유자의 포괄 승계인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최초의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은 못해요? 무슨 승계만 한다고?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 상속인도 포괄 승계인이고 합병 후에 법인도 있고 포괄 수종자란 말 보이시죠?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특정 수종자는 특정 승계인이라서 보존등기 바로 못하는 거예요. 포괄 수종자는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야 되는데 이전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소유자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라면 지적공무상 최초로 금요로 등록된 자를 말하고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됐죠. 단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할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최초로 되어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장에 자기가 소유자로 안 나와요. 그래도 소유자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송 걸어서 판결 가져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장에 안 나와도 이제 2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해요.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상대방이 누구냐. 자, 소송을 걸 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판결 얻기 위해서 소송을 걸 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겠어요? 대장에 나오는 사람. 지금 왜 소송 거는 거죠? 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의 소유자로 안 돼 있으니까 소송 거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에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누구를 상대로? 대장에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돼요. 그럼 토지면 토지 대장에 나오는 사람,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사람. 그런데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인 사람이 아니라 건축 허가서에 나오는 사람을 상대한 판결은 쓸모가 없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건축 허가 명의는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나오는 사람? 건축물 대장에 나온 사람. 일단 들으세요. 그 다음에 대장에 아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대장의 소유자가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아까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요. 그래서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토지는 아까 국가가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시장 등을 상대로. 근데 건물인데 국가를 상대로 한다든지 토지인데 시장 등을 상대로 한다면 거꾸로잖아요. 그런 판결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약집이 약간 편집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맨 밑에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돼 있죠? 맨 밑에가 불가능한 판결 해놓고 뒤로 넘어갔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위에 A, B는 불가능한 판결이에요. 맨 위에 A, B는 불가능. 이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A 뭐죠?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건물인데 국가 상대하면 안 되네. 건물이면 누구를 상대로? 시장 등을 상대로. 그런 얘기고. 건물인데 건축 허가면을 상대로 한 판결 안 되네. 아까 대장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되지 건축 허가면을 상대로 한 판결은 쓸모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갈게요. 자, 수용. 여러분들 수용할 때 요새 수용이 자주 나오는데 수용할 때 토지를 수용하면 무슨 등기를 해요? 토지를 수용했어요. 그럼 무슨 등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지금처럼 무슨 등기일 수도 있고 보존 등기일 수도 있고 이전 등기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론적으로는 보존 등기 해야 되는데 등기된 토지면 그냥 이전 등기해요. 자, 수용을 할 때 등기부가 이미 있는 토지면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버린다고. 수용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하고 등기가 없는 토지일 수도 있냐고. 미등기 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등기고? 보존 등기. 그러니까 수용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도 나오고 보존 등기 할 때도 나오잖아요. 차이점 미등기 토지면 뭐 하는 거고 지금? 보존 등기 하는 거고 이미 등기부가 있는 토지면 이전 등기한다. 그렇게 찾으면 돼요. 원래 이론적으로 무슨 등기가 되죠?
원래 이론적으로는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왜? 수용은 원시 취득이에요. 성질이 원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원래는 보존 등기, 최초의 소유권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 토지와 상관없지만 이미 등기된 토지면 보존 등기 하려 되면 절차가 2번을 해야 돼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이 등기부는 폐쇄시켜야 되죠. 그리고 다시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있는 등기부에다가 하나 더 쓰면 되냐고. 있는 등기부에다 이전 등기 하나 더 쓰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더 경제적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더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지만, 수용은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 경제상 소유권 이전 등기로 실행한다. 말이 들리시냐고요? 예, 그렇게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미등기면 무슨 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아까 했던 거 특별자치소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자치단체장인데요. 이게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축물일 때 옛날에는 시구 읍면장이 확인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읍면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죠. 읍면장은 이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구청장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읍면 동장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자치단체에 돼, 자치단체. 여기까지 보시고, 그래서 이게 군수 나와도 낯설면 안 돼요. 예, 규칙문제가 군수 이렇게도 냈고, 구청장 이렇게도 냈고, 시장 이렇게도 따로따로 단 하나씩만 또 냈으니까, 예, 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권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미등기인데, 법원에서 촉탁이 왔어요. 이런 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자, 미등기 부동산인데요. 법원에서 촉탁이 왔어요. 요 등기 해달라고. 무슨 등기 해달라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해달라고. 이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 그래서 요 4개를 기억하시고, 자, 가압류를, 자, 금전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자, 요런 거 어디다가 신청해요? 요런 거 어디다가? 법원에다가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원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요런 것을 신청했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 신청을 받고 심사한 다음에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렸어요. 이 상가 건물 가압류 결정을 내려. 그럼 등기해요?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서 이 등기를 촉탁했다고. 무슨 등기를? 가압류 등기를 촉탁을 했어요. 그럼 등기하는 가압류 등기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미등기일 수도 있다고.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는데도 가압류 결정이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등기관은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 촉탁받은 이 등기 해준다는 얘기죠. 예,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4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법원에서 촉탁을 해야지 해주는 거지. 세무서에서 압류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 보존 등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법원 체크하시고 법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4개 기억하죠.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그래서 세무관서의 압류 등기 촉탁은 직권 보존 등기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돈을 다 갚았어요. 돈을 다 갚았어. 그럼 이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려면 법원에다가 신청해요. 법원에다가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취소하고 나서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을 해요. 촉탁으로 했던 등기는 촉탁으로 말소해요. 그러니까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된 거니까 말소도 촉탁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촉탁했어. 그럼 가압류 등기 말소해줍니다. 자, 그럼 보존 등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둔다. 이런 얘기죠.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보존 등기 했지만 그렇다고 가압류 등기를 말소했다고 해서 보존 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다. 이왕 등기부 만든 거 그래서 보존 등기는 그냥 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3번에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말소 촉탁이 있어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는다.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게요. 자, 보존 등기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하고, 전 소유자는 주말하지 않는다. 거꾸로 읽으면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고, 전 권리자는 주말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 이전 등기를 어떻게 나누죠? 이전 등기. 둘로 나누면. 이전. 권리자가 바뀌는 게 이전이잖아요. 예, 그럼 등기가 이전 등기가 있다고.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건 권리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전 등기 둘로 나누면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된다고. 전세권 이전돼요?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것도 이전되냐고. 그럼 이전 등기를 두 종류로 나누면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이렇게 나누면 되고. 그럼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라고 한다고. 그럼 1번 소유권이 있고 밑에 소유권 이전하면 2번, 또 소유자 바뀌면 3번, 1, 2, 3, 4, 5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로 해요. 근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라고. 자, 그럼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을구에 있죠? 예, 그럼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1번에 전세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있을 수 있나요?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 을구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1번 전세권이 이전돼. 1번 전세권이 이전돼. 그럼 3번이라고 쓰면 안 되죠? 3순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순위 그대로 이전돼야 되니까 1-1 이렇게 쓴다고. 2번 저당권을 이전하면 2-1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부기등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인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항상 부기등기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은 전 소유자를 안 지운다고.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이 계속되면 맨 밑에 있는 소유권 등기가 현재 소유자잖아요. 그 위에 있는 소유자들은 옛날 소유자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 소유자를 등기부에서 안 지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를 주말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읽으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옛날 권리자를 지운다고. 제 말 지금 뭐 얘기하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저 이걸 읽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실행하고 전소유 주말하지 않는다. 그럼 거꾸로 읽으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하고 전 권리자는 주말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02번으로 갑니다. 02번.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이 되나? 되죠. 예, 소유권 일부라는 말이 무슨 말? 지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일부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지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맨 위에 2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는 부동산 일부 이전은 할 수 없다.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의 일부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 이전할 때는 이전된 지분을 써야 되죠. 지분을 쓰고, 이때 일부 이전 줄 때는 가로 안에 들어갈 지분 표시는 전체에 대한 지분. 자, 뭐라고요? 전체에 대한 지분을 써야 됩니다. 네,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들리세요?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기라는 약정은 부기 등기로 하고, 그것은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 포기하는 공유자를 등기무자로 다른 공유자를 등기물자 공동신청 체크하시죠. 공동신청. 여기서 계속 나오죠. 자, 지분 포기하면은 포기된 지분은 잔존 공유자가 갖죠. 이건 등기를 해야 넘어가는 거고, 등기는 공동신청.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 등기가 우리가 민법상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등기부에 나오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 그러니까 합유는 언제 생겨요? 조합원하고 수인의 수탁자예요. 조합원하고 수인의 수탁자. 그럼 합유가 생기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공유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공유는 지분 쓰고 합유는 지분 안 쓴다. 그러니까 공동소유 등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지문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맨날 지분 얘기, 지분. 공유는 지분을 쓰고 합유는 지분을 안 쓴다. 그러면 지분 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공유에서만이겠지. 합유는 이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지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자가 바뀌면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합유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변경. 거기 변경 보이세요? 변경. 그래서 1V 전 X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합유하는데 합유라고 하는 문장 단어가 나오는데 이전이라는 글씨가 보이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합유면 이전이라는 말은 안 어울려. 공유는 이전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 근데 합유는 이전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 합유는 무슨 등기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동소유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별로 쭉 나오는데요. 이건 좀 끊었다가 갈게요. 좀 쉬었다 가시죠.